622조 원. 이 숫자가 뭔지 아시나요? 한국 정부 1년 예산이 약 700조 원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에 쏟아붓겠다는 돈이 거의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메모리 칩 찍어내는 공장을 더 짓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두 회사는 완전히 다른 회사로 탈바꿈하려 하고 있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라는 타이틀, 이제 그걸론 부족하다는 거죠. AI 시대가 오면서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를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한국 기업들은 생존을 건 대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2025년 SK하이닉스가 역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을 추월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이건 거의 지각 변동 수준의 사건이에요. 삼성이 메모리 시장을 30년 넘게 지배해왔는데 그 왕좌가 흔들린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바로 HBM이라는 AI 전용 메모리 때문이에요. SK하이닉스가 이 시장에서 62%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거죠. HBM은 쉽게 말해서 AI를 돌리는데 필수적인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칩,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바로 이 HBM이에요. 챗GPT 같은 AI 서비스 한번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해야 하는데 기존 메모리로는 속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HBM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딱 3곳밖에 없어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인데요. 이 중에서 SK하이닉스가 기술력과 생산량 모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SK하이닉스가 HBM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삼성은 SK하이닉스와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전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수직 통합이에요.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AI 칩을 직접 찍어주는 파운드리, 여러 칩을 하나로 묶는 첨단 패키징, 심지어 AI 서버에 열을 식혀주는 냉각 시스템까지 전부 다 하겠다는 겁니다. 고객사 입장에서 보면 삼성 하나만 찾아가면 AI 인프라에 필요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전략의 핵심이 바로 2025년 7월에 터진 테슬라와의 초대형 계약입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을 위탁 생산하는 계약을 따냈는데 그 규모가 1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조 원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서서 이건 최소 금액이고 실제로는 몇 배가 더 될 거라고 말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딜이죠. 이 계약 덕분에 삼성이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짓고 있던 첨단 파운드리 공장에 불이 확 붙었습니다. 원래 이 공장이 고객을 못 찾아서 가동이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테슬라가 큰손 고객으로 들어오면서 다른 미국 기업들의 문의도 폭증했다고 해요. 삼성의 또 다른 승부수는 독일의 플렉트 그룹이라는 회사를 인수한 겁니다. 이 회사가 뭘 하는 곳이냐면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을 전문으로 만드는 곳이에요. 왜 반도체 회사가 냉각 회사를 샀을까요? AI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발열이기 때문입니다. AI 칩들이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면서 열을 뿜어내는데 이걸 제대로 시키지 못하면 성능이 떨어지고 심하면 장비가 망가져요. 삼성은 칩만 파는 게 아니라 칩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까지 같이 제공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삼성의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냉각까지 모두 갖춘 원스톱 AI 인프라 기업이 되겠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토털 솔루션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TSMC나 인텔 같은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삼성만의 차별점이에요. 물론 각각의 분야에서 1등은 아닐 수 있지만 이걸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삼성밖에 없거든요. 반면 SK하이닉스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삼성이 여러 분야를 다 하려고 한다면 SK하이닉스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에 올인하는 전략이에요. 바로 HBM과 AI 메모리 분야죠. 이미 이 시장에서 압도적 1위인데 그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의 최근 투자 행보를 보면 이 전략이 확실히 드러나요. 국내에서는 충북 청주에 19조 원을 투자해서 첨단 패키징 전용 공장을 짓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39억 달러, 약 5조 7천억 원을 들여서 HBM 패키징 공장과 연구개발 시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공장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내로 가져오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칩스법이라고 해서 미국에 공장 짓는 반도체 기업에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죠. SK하이닉스가 인디애나에 공장을 짓는 것도 이런 흐름에 올라타는 거예요. 게다가 엔비디아 같은 핵심 고객사가 미국에 있으니까 가까이에서 빠르게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전략인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025년에 삼성을 영업이익에서 앞질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SK가 잘해서만은 아니에요. 삼성이 HBM 시장에서 좀 뒤처진 측면이 있거든요. SK하이닉스의 HBM 제품이 엔비디아 품질 인증을 먼저 통과하면서 시장을 선점했고, 삼성은 뒤늦게 따라가는 형국이었어요. 삼성의 HBM322단 제품이 엔비디아 인증을 받은 게 2025년 말이 되어서였으니까요. 그동안 SK하이닉스가 HBM 물량을 거의 독식한 거죠. 하지만 삼성도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2026년부터 차세대 HBM4 양산에 들어가면서 반격을 노리고 있어요. 업계 전문가들은 삼성이 2026년 상반기에 엔비디아의 HBM4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독점하던 시장에 삼성이 다시 들어오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거예요.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삼성의 2026년 HBM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죠. 자, 이 제 622조 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돈이 어디에 투입되느냐? 바로 경기도 남부 일대에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예요.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성남 판교, 수원을 잇는 초대형 반도체 벨트인데요.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중 삼성전자가 500조 원, SK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투자하는 거죠. 이게 완성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나 대만, 신주과학단지를 능가하는 규모예요.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용인에 360조 원, 평택에 120조 원을 투자합니다. 용인에는 시스템 반도체 중심의 첨단 팹들이 들어서고, 평택에는 이미 가동 중인 메모리 라인에 더해서 새로운 생산 시설들이 추가돼요. SK하이닉스는 용인에 122조 원을 투입해서 AI 메모리 생산 기지를 확대하고요. 이 클러스터가 완성되면 34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투자를 하려면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하잖아요. 반도체 공장은 엄청난 전력과 물을 소모하거든요. 특히 최첨단 공정을 돌리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인데 한국의 전력 인프라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가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반도체 특별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뭐냐면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망이나 용수시설을 깔 때 복잡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고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인허가 절차도 통합심의로 간소화해서 공장 건설 속도를 높여주고요. 세금 혜택도 큽니다. 반도체 시설에 투자하면 세액 공제를 크게 늘려주고 소부장이라고 부르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에는 신규 투자액의 30%에서 50%까지 보조금을 지급해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 지원이에요. 반도체 산업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정부가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거죠. 미국이 칩스법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수백억 달러를 지원하고 유럽도 비슷한 법을 만들고 있는데 한국도 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겁니다. 그런데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대중국 규제예요.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메모리 공장을 갖고 있거든요. 이 공장들은 과거에 지어진 건데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 반도체 장비 들여가는 걸 규제하면서 골치가 아파진 거예요. 원래 한국 기업들은 특별 허가를 받아서 필요한 장비를 반입할 수 있었는데 2025년 말부터 이 허가 방식이 바뀌었어요. 포괄적인 허가 대신 1년 단위로 물량을 심사받아야 하는 연간 허가제로 전환된 겁니다. 당장 공장이 멈추는 건 아니지만 매년 미국 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왜 문제냐면요.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꽤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중국 공장이 전체 디램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만약 미국이 규제를 더 강화하면 그 물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러려면 수조 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고 시간도 몇 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서둘러 짓고 있는 거예요. 삼성의 텍사스 공장,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 공장이 바로 이런 리스크에 대비한 포석인 거죠. 미중 갈등 외에도 걱정거리는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 데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최신 2나노 공정 팹 하나 건설하는데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조 원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투자금 회수하려면 공장을 최대한 빨리 풀가동해야 하는데 수요가 예상보다 적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AI 반도체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투자인데 만약 AI 버블이 꺼지면 어떻게 되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물론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 AI 수요는 당분간 꺾일 것 같지 않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도 대비해야 하니까요. 인력 문제도 심각합니다.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고급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100만 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할 거라고 해요. 한국도 외외가 아닙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지어도 거기서 일할 엔지니어가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반도체 특별법에 인력 양성 관련 조항도 넣었어요.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 유치를 쉽게 만드는 내용인데 이게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런 와중에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이 엔비디아 GPU보다 2배 이상 빠른 AI 반도체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오토제엔이라는 이름의 이 기술은 그래프 신경망이라는 특수한 AI 연산에 최적화된 건데요. 에너지 효율도 기존 대비 3.3배나 좋다고 해요. 아직 연구 단계지만 이게 상용화되면 한국 반도체 생태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어요.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분야에서는 더 뛰어난 성능을 내는 칩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니까요. 이 기술이 만약 삼성이나 SK하이닉스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과 연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메모리 분야에서만 한국이 세계 최강이지만 AI 가속기 같은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연구 결과가 실제 제품으로 나오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겠지만 이런 기초 기술력이 쌓이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삼성이 카이스트의 삼성미래 기술 육성 사업을 통해 이 연구를 지원했다고 하니 협력이 계속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은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 시장을 지배했지만 이제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AI 시대가 오면서 단순히 칩을 잘 만드는 것을 넘어서 AI 컴퓨팅 인프라 전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진 거죠. 삼성전자는 수직 통합 모델로, SK하이닉스는 HBM 특화 모델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고요. 두 전략 중 어느 쪽이 더 성공할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둘 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어느 한쪽이 더 유리해질 수도 있죠. 확실한 건 2026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라는 겁니다. 삼성의 HBM4 양산이 시작되고 테슬라 칩 생산도 본격화되고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 공장 건설도 속도를 내고 있어요. 반도체 특별법 시행으로 인프라 투자도 가속화될 거고요. 미중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메가 클러스터를, 미국에는 현지 공장을 짓는 투트랙 전략이 바로 그거예요. 622조 원이라는 숫자, 처음에는 그냥 크다고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돈이 어디에 왜 들어가는지 알고 나면 이게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건 승부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반도체는 이제 더 이상 그냥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이 아니에요. 국가 안보이고 경제 주권이고 미래 먹거리의 핵심이에요. 미국도 알고 중국도 알고 유럽도 알기 때문에 모두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한국이 이 경쟁에서 계속 앞서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추격자들에게 따라잡힐지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결정될 겁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투자가 제때 성과를 내고 정부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인력 양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해요. 하나라도 삐끗하면 지금의 우위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대만의 TSMC는 계속 치고 올라오고 미국은 자국 내 생산을 늘리려 하고 중국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자체 기술력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지금까지 보여준 저력이 있으니까요. 1980년대에 메모리 반도체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일본에 한참 뒤졌었어요. 근데 결국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됐잖아요. 그때도 위기라고 했고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해냈습니다. 지금도 위기이고 도전은 만만치 않지만 또 해낼 거라고 믿고 싶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 그리고 수많은 소부장 기업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게 우리 일상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노트북의 SSD, 자동차의 각종 칩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AI 서비스들, 이 모든 게 반도체 없이는 돌아가지 않아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잘 되면 한국 경제가 좋아지고 그게 결국 우리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야기가 그냥 기업 뉴스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거예요. 앞으로도 이 산업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